주식 썰전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일부 썰전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뉴스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주식 썰전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가량 증가했습니다. 제조사별로는 중국 비아디가 1위, 2위는 테슬라가 차지했는데요. 간밤 미증시 테슬라 강세와 함께 오늘 에코프로 필두로 2차 전지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지난 5일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는 초거대 공공 AI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초거대 공공 AI 태스크포스팀 출발과 함께 수혜 예상되는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쉼을 주다가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하루였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2차 전지 얘기는 사실 뭐 금년 네. 상반기 내내 뜨거웠던 가장 또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네. 섹터 종목들인데 오늘 모처럼 뭐 에코프로가 뭐 15% 이상 급등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2차 전지의 이슈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한국산 K 배터리 소재주들의 어떤 성장성들을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금년도 이제 2월부터 4월까지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했죠. 일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거의 뭐 한 100%에서 150%, 또 심지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뭐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의 어떤 그 주가 조작 관련된 이슈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 뭐 주가 조정과 네. 하락을 겪었었는데 이미 지지난주죠. 지지난주부터 뭐 조정을 좀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일부 보였었고요. 또 일부 종목군들은 최근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고점 대비 한 50%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뭐 오늘 이제 우리 현충일을 끼고 또 수요일 장에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네.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이죠. S&E 리서치에서 1월 4월까지 이제 전기차 인도량,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판매량이 아니고 계약 이후에 고객한테 직접 전달되는 이런 인도량, 전기차, 순수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된 이 물량을 보니까요. 전년 대비 40%가 증가된,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나 혹은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생산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발표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BYD 중국 업체죠. 불과 이제 작년 2022년도 시장 점유율이 14.8%에서 21%까지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테슬라죠. 테슬라도 13%에서 지금 15%대로 좀 올라서는 모습들. 그다음에 SIC 중국 그 상하이 자동차 그룹인데 이쪽도 8%대에서 지금 7%대.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쪽 유럽 회사입니다. 이쪽도 지금 굉장히 증가된, 즉 우리가 말하는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 생산량, 판매량도 영향을 받지 않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보였었는데, 개의치 않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전기차 시장들이 내연 기관의 차량보다도 수요가 굉장히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특히 이제 중국의 전기차들을 견제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판매량 증가, 인도량 증가에 가장 많이 증가된 모델을 살펴보니까 테슬라 이제 모델 3 이쪽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모습인데, 네. 이게 이제 보조금에 100% 적용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 때문에 전기차의 어떤 수요도 더 증가되지 않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중국 내수 시장,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 생산량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출하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뭐 LFP 방식이 있죠. 저가 배터리 방식이 아닌 MCX 방식 3억 개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 이쪽인데, 유럽하고 북미 시장에서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 삼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거를 보면요,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이죠.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또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이런 이제 전망 소식도 들리는데, 네. 사실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고평가 논란을 겪었었는데, 테슬라뿐만 아니고 국내 이제 에코프로도 양극재 기업으로서 주가가 워낙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고평가 논란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조금 횡보 조정을 보였었는데, 네. 이에 굴하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은 우리가 이제 우려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성장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미 증시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마무리됨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치고 또 시장의 어떤 유동성 자금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측면들, 이걸 볼 때면 최근 얼추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 조정을 주고 다시 재상승, 반등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국내 그동안에 이제 K 배터리 쪽에 특히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시장 성장과 함께 많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흐름들이 본다면 뭐 지수 어떤 강세 흐름, 상승 흐름과 함께 2차 전지 주도 섹터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면 소재 플러스 장비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난 4월달, 5월달 고점 대비 거의 뭐 40, 50% 이상 조정받은 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들이 이제 희석이 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력.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항상 테마주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갔는데 어떤 실적이나 성과에 뒷받침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되밀려 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가시적인 성과나 또 2분기, 3분기 실적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어떤 실적주로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등과 함께 어떤 증시의 강세 흐름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 요 부분들을 같이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재별로 온다면 뭐 양극재, 뭐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쪽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원가 비중이 제일 높은 뭐 양극재 쪽, 그다음에 음극재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관련 소재 기업들 그리고 일부 부품주들 다시금 시장에서의 그 흐름들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발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그동안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뭐 한 달 동안에 조정 내지 횡보를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라는 거 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 나온 종목 소재 기업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지지난주부터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조정 마무리 국면 확인됐다 말해주셨는데요. 이 테슬라가 보조금 수혜로 가격 경쟁력 얻을 수 있는 부분, 이와 함께 전기차 수요 증가까지 연결해 드렸고 또 거시적 리스크였던 디폴트 악재 후에 미국 투자은행 이런 업계의 테슬라 목표가 상향 관련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고평가 거품 희석된 후에 재상승 반등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측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2, 3분기 실적까지 받침된다면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닌 실적주로 강세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보유 의견 그리고 조정 나온 종목들은 매수로 의견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초거대 공공 AI TF팀 시장에 어떤 AI 업종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AI 관련된 산업은 이제 네. 작년 12월 방송부터 네. 이제 챗 GPT 3.5 출시가 되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저도 이제 기대감은 그다음 많은 그 미래의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서 기대를 했지만 네. 생각보다 지금 단시간 내에 사회적 이슈,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져온 분야가 이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5일이죠. 현충일 전날에 이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하고 1차 회를 진행을 했다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 얘기는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 연말 1월 달에 이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디지털 혁명에 따르는 정부의 어떤 육성 산업으로서 계속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고요. 네. 특히 이제 오픈 AI가 필두로 해서 이제 챗 GPT의 열풍들이 불면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혁명에 대한 이런 기대감, 관심들이 높아지고 향후에 이런 급격히 성장하는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은 그런 반응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 민간 기업뿐만 아니고요. 한 발 늦은 국내에서 어떤 공공 분야 그리고 이런 AI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하는 어떤 정부 정책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참여 기업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국내 이제 그 한 발 늦긴 했지만 검색 시장에서의 어떤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준비된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민간 기업에서 지금 국내 이제 AI 생태계의 어떤 현황들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하이브 클로버를 곧 이제 다음 달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검색 시장에서 글로벌 검색 시장의 1위 기업은 구글인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네이버가 60% 이상 점유를 하면서 국내 기업, 토종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이버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은 이제서라도 이런 AI 기반의 솔루션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실제로 SK텔레콤의 에어닷도 이미 뭐 출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좀 진입을 좀 했다는 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인공지능 혁명이 닥치면서 모든 전 분야 산업 쪽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미국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늦게 출발한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실생활이나 관련 기업에 바로바로 적용이 돼서 이게 이제 어떤 성과가 나오는 일부 분야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헬스케어 쪽입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은 상당히 뭐 미국 북미 시장이나 중동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이제 AI 기반의 솔루션들을 탑재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강화된 사업들을 좀 보강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 관련주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쪽과 이런 AI 관련된 솔루션 혹은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루닛이라는 기업이 지금 하나가 있죠. 이제 항암 치료 특히 이제 예측 의료용 AI를 지금 개발을 하면서 이런 솔루션들을 발표를 하는 이런 이제 사례들을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뷰노 같은 기업은 원래 이제 그 디텍터 그다음에 이제 그 간암 치료 관리 솔루션 AI 솔루션을 출시를 하면서 이쪽에 상당히 인공지능을 접목한 의료기기들을 출시를 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디알텍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엑스레이나 비파기 검사 장비 쪽 이쪽도 AI 기반으로 출시가 되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쪽으로는 이번에도 이제 정부의 거대 공공 AI 협력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마음 AI라는 기업들 특히 이제 대부분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따르는 어떤 인터넷상의 모든 이제 음성, 영상 솔루션들을 출시하고 있는 뭐 셀바스 AI나 코난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어떤 챗봇이나 영상인식 솔루션들을 SK텔레콤하고 지금 개발을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시장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았다라는 점. 그래서 향후 사실 뭐 인공지능 시장이라는 거는 당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실생활에 지금 상당히 접목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서비스 분야에 상당히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검색 시장에서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실생활, 특히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런 이제 AI 기반의 어떤 상담 서비스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쪽 시장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다만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데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좀 약간 후발주자 격인 그런 부분들 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쪽 시장의 어떤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초거대 AI 부분 네이버, KT 등 국내 AI 생태계 현황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 미국에 비해서는 국내 시장이 후발주로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경쟁력 갖춘 부분으로 헬스케어 꼽아주셨고요. 인공지능 관련 종목 대표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성장 산업 측면으로 계속해서 주목하자, 관심 갖고 보자고 말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도와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종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6월 1일에 매수했던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피부 미용 관련 종목이고요. 매수 1위였던 6월 1일에 장중에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미중 진출 기대감과 수요 급증제로 설명해 드렸고 또 오늘도 장중 2% 오름세 보이다가 종가는 약세로 거래 끝이 냈지만 수익권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최근 이제 그 우리나라 네. 의료기기 관련된 장비 수출 플러스 이제 K뷰티 관련된 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된 종목이어서 상당히 지금 어떤 해외 수출들 특히 이제 리니지 제트의 어떤 장비들의 어떤 관심들, 흥행들이 좀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과 함께 기대를 좀 갖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코로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K뷰티가 상당히 그 뭐 해외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중국 시장, 특히 이제 최근에 한한령 때문에 관계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의료 관련된 장비주들은 상당히 지금 뭐 중국이나 유럽, 뭐 중동 지역에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실적 모멘텀과 함께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이제 5월 달에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이 박스권 횡보를 좀 보였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지금 한 8,000원 초중반대에서 9,000원대까지 지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반등을 좀 보였었고 최근 이제 6월 달 들어오면서 다시금 9,000원대까지 좀 올라와 있는 모습. 하지만 기술적으로 요 정고점 지난 이제 2월 달 고점대인 요 9,700원 혹은 만 원대의 매물대 소화 과정에 지금 딱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고점대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제시했던 목표, 1차 목표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장중에 이제 9,850원까지 상승했다가 좀 밀렸던 네.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이 정고점대에서의 차익 물량이 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난 이후에 다시금 재반등할 가능성.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이슈나 테마로 움직이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피부 미용 관련 장비들의 어떤 해외 수출들의 어떤 증가세 이런 실적 기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고점대의 어떤 요 구간대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여전히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네.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정고점대에서 한번 팔고 또 밀리면 다시 사는 이런 이제 매매 전략도 괜찮고 조금 이런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뭐 잠시 쉬어가는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진득히 바라보면서 이 정고점대 돌파 여력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지난 고점 9,700원 만 원대 매물대 위치에 있다 말해주셨고요. 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는 있지만 이후에 소화한 후에는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 의견으로 단기로는 조정식 매수, 장기로는 보유 관점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25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 폐배터리주 코스모 화학인데요. 3거래일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4%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6만 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거든요. 코스모 화학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요즘 뭐 워낙 2차 전지가 네. 다시 또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이제 코스모 그룹주라고 하죠. 네. 이제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코스모 화학이 있는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소재 쪽을 이제 개발 공급하는 회사고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쪽 우리가 이제 아직은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 폐배터리 시장들이 어떤 리튬이냐 망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이런 산업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부각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조정 부분도 지난 4월 달에 9만 원을 돌파를 시도했다가 좀 조정을 받았던 말 그대로 9만 원대에서 4만 원 초중반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점 대비 한 50% 정도의 조정
뭐 길게 보자면 코스모 화학의 주가 흐름도 네. 엄밀히 얘기하자면 금년 연초에 2만 원대 초중반대 가격에서 9만 원까지 거의 뭐 3, 4배 이상 200, 300%, 400%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시장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다시금 제 반등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기 요 4만 5천 원, 5만 원 구간에서의 한 1, 2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의 횡보 이후에 다시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뭐 제시해 드린 목표 네. 가격은 6만 원이긴 하지만 사실 내심 뭐 이거 7만 원, 8만 원대까지도 또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2차 전지 섹터들의 어떤 전기차 판매 인도율도 계속 증가가 되고 이런 투자 확대에 대한 국내 K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부각되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뭐 이제 다시 또 반등권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5만 원 부근에서 한 4, 5일 횡보 흐름 나온 이후에 다시금 이제 5만 5천 원 부근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중기 추세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60일 이평도 이동 평균선을 올라타는 한 5만 6, 7천 원대로 올라서게 된다면 네. 어떤 기간 조정과 그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들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다시금 오를 수 있는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6만 원대 이상 흐름까지는 계속 지켜를 보되 우리가 예정대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추가적인 흐름도 남아 있다는 부분, 요것까지도 염두를 해서 좀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반등 다시 시작되었다. 5만 6천 원, 7천 원 선 올라선다면 탄력 더 가능할 것으로 붙을 것으로 의견 주시면서 6만 원대 이상과 그 위까지 추가 상승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5월 4일에 매수했던 의료 로봇 관련 종목 큐렉소인데요. 오늘 뉴스에 일본그룹과 이 인공관절 수술 로봇 계약 시에 예, 개최했다. 맞습니다. 부분인지 오늘 8% 장중 급등, 3%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큐렉소 수익률 좋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큐렉스라는 종목 자체가 인공 관절을 만드는 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이고 뭐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이나 해외 쪽에 로봇 관절 수출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 이제 5월 4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바로 움직일 걸 예상을 했는데 좀 지루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2, 3주가량 좀 횡보를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서야 재료가 나오고 지난번 이제 매물대를 좀 올라서는 네.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 미국 쪽 특히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미국의 FDA 그 인공 관절 승인을 좀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본 교사라 쪽에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고 인공관절 로봇을 공급을 하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번에 상반기죠. 2, 3월 달에 로봇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8,000원대에서 15,000원까지 거의 뭐 100% 상승이었죠. 한 달 동안에 올랐던 그런 부분들 당연히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을 줬는데 자, 이 구간에서 생각보다 조금 한 2, 3주가량 더 횡보 구간을 좀 오래 가졌던 부분이 좀 안타까워 했는데 최근 이제 6월 달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급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요 12,000원, 13,000원대의 매물벽 돌파가 일단 기술적인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장중에 13,000원을 살짝 못 미치고 올라섰다가 다시 되밀렸다는 측면. 아무래도 2, 3주가량 횡보를 했기 때문에 뭐 관련 이제 수급 물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차익 실현 혹은 뭐 상승 시에 나왔던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제 하반기 때 일본 쪽하고 미국 쪽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본격화 된다라면 다시금 뭐 14,000~15,0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 약간 여기서 주춤 드린다 하더라도 뭐 지금 팔기보다는 보유하는 관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보고 있지 않은 분들 특히 이제 그
로봇 관련, 특히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주로서도 다시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 미국, 일본 해외 사업 부분 비추어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14,000원, 5,000원 선까지 여유 가지시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7일에 매수했던 엔터 관련주 SM인데요. 지난주 엑소 관련 악재로 급락한 후에 다시 한번 오늘은 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03,300원인데요. SM은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주, 특히 SM 같은 경우 좀 악재가 나와서 네, 최근 주가가 좀 잘 네.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다시금 되밀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뭐 관련된 뉴스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엑소 멤버들이죠. 일부 이제 전속 계약 해지 통보가 나오면서 SM 주가가 좀 출렁거렸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상반기 때 작년부터 이제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쪽으로 일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좀 안정세를 찾고 상승세 흐름, 특히 이제 엔터 기반의 엔터주들의 강세 흐름과 함께 K-팝 열풍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대밀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SM이 엑소 일부 멤버들의 전속 계약 해지 때문에 뭐 크게 흔들릴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최근에 국내 이제 엔터 산업들의 어떤 호실적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그룹에서의 어떤 탄탄한 재정적인 지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본다면 최근 이제 그 경영권 분쟁 이후에 뭐 9만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뭐 11만 원대 이상 올라왔다가 좀 대밀린 게 아쉽긴 하지만 다시금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소속 아티스트의 본격적인 해외 활동들 또 앨범 발매 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신 이제 시간적인 여력이 조금 가져야 되는 부분들. 왜냐하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경기 방어주들, 소위 얘기해서 경기가 좋던 안 좋던 꾸준하게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최근 증시가 좀 강세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방어주 성격의 이런 엔터주들의 어떤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네. 지금 당장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다시금 뭐 11만 5천 원, 12만 원대까지 당장 치고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고요. 네.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엔터주는 좀 중장기적 관점. 그리고 이제 본격 실적의 어떤 모멘텀 발판이 되는 시기가 보통 우리가 3분기 이후 시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6월달, 7월달 좀 넘어서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 가능성이 더 있다는 그런 부분 염두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술적인 흐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발생됐을 때 공개 매수가 들어오고 16만 원대까지 올라섰다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제 9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왔던 부분.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4월 달, 5월 달에 시장이 주춤했을 때 좀 반등의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그 엑소 사태가 나오면서 주가가 네. 철렁거렸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 따라서 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중장기, 하반기, 3분기 이후 시점을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기술주들로 일단 어떤 일정 부분이라도 교체를 한 이후에 당장보다는 7월달, 8월달 이후 시점에 엔터주들을 좀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요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10만 원대 아래권이면 단기적인 저가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0만 원 후반대, 뭐 11만 5천 원대나 뭐 12만 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 요거를 감안해서 일정 부분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단기 상승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 취해 주셨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실적 가시화되는 하반기 대응 전략으로 말해 주셨고 단기로는 10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탈모 완화 제품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주에는 7월 2배 증설 계획으로 예. 상승세를 보였고 또 오늘 아마존 출시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7% 가까이 오르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바이오니아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뭐 개인적으로 네. 그 국내에서 뭐 전 세계 처음 출시가 됐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탈모 화장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처음 출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식약처의 판매 승인을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미국 쪽, 특히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판매 승인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 최초로 출시했던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의 어떤 성공 기대감, 가능성 또 그리고 성공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제 아마존에서의 코스메르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 활동을 시작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우리가 보통 2회 화장품을 바르는 걸로 해서 지금 단가가 대략 원화로 친다면 대략 30만 원가량.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안 좋았던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지만은 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냐. 이런 이제 약간 부정적인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거렸던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었고요. 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 원재료 생산량을 지금 상당히 증설을 시키면서 늘리고 있다는 이런 발표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자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본격적인 판매 실적들이 집계가 되는 거는 뭐 당장보다는 아마 한 6월 말 그리고 이제 7월 중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판매 실적이 뭐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판매 추이를 반응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판매 흥행 여부가 얼마큼 나온지 여부는 확인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놓고 봤을 때 뭐 대박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판매량이 나오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의 어떤 뒷받침과 성공 가능성들 요걸 본다면 다시금 강한 좀 움직임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대치만큼 판매 흥행이 나오지 못한다면 바이오니아 주가도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될 가능성보다 될 가능성에 좀 상당히 한 60, 70% 높은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연초 2월 달부터 주가가 요 4만 원대 초중반 그리고 5만 원대 중반까지의 박스권 거의 한 3, 4개월 동안의 횡보 구간을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5월 초에 일부 상승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원위치를 하긴 했지만 이런 이제 코스메르나의 어떤 판매 흥행 여부 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4개월 동안의 횡보 흐름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바이오니아가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 이내에 드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또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뭐 전체 발행 주식수의 한 8% 정도 공매도 물량이 지금 나와 있다는 그런 측면들. 따라서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는 장점과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물량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견조하다는 이런 이제 장점을 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단기간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5월 초에 생각보다 기대만큼 판매가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던 빠졌죠. 이런 흐름들이 또 네.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그런 측면들.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물론 주가라는 게 향후의 어떤 미래나 주가 흐름을 뭐 지금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강세장이 흘러가고 이런 코스메르나의 판매들이 우리가 뭐 기대했던 부분만큼의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면 반대로 이런 공매도 물량들의 어떤 쇼커버 물량, 즉 다시 말하면
공매도 쳤던 물량들이 환매도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아직 판매 흥행 여부는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바이오니아 주가 흐름을 좀 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미 이제 오늘 지금 56,000원대로 좀 올라왔습니다. 사실 56,000원대가 가격이 뭐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요 구간에서 지금 2, 3주 동안에 횡보를 했던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악재가 나오면서 우려감 때문에 급락했던 부분들의 어떤 물량서를 다졌던 그런 부분들, 따라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요 6만 원대 그리고 6만 원 중반대로 올라서게 된다라면 오히려 공매도 물량들의 환매도 물량, 쇼커버 물량들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매 흥행 여부 체크하시고요. 흥행할 쪽으로 무게 더 실어주셨고 공매도 물량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3일에 매수했던 CIS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이고요. 4거래일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CIS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난 그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가격이 싼 LFP 방식의 배터리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CIS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삼성 SDI와 그 LFP 방식의 배터리를 양산, 생산,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인데 최근 삼성 쪽에서 중국 공장 투자 확대 소식들이 나왔는데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동반 성장 가능성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CIS를 주가 흐름도 지금 조정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장비 쪽, 그다음에 LFP 방식의 배터리를 생산하다 보니까 여타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갈 때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최근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방향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요 가격 구간대 한 11,500원대 그리고 12,000원대에서의 어떤 충분히 단기 조정 마무리가 좀 된 이후에 2차 전지 섹터와 중국 시장에서의 LFP 배터리의 본격적인 양산 가능성을 본다면 다시금 우리가 흔히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면은 요 13,000원대, 14,000원대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팔기보다는 보유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6일에 매수했던 제2호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이고요. 지난주 AS 때 35,000원 올라오는지 체크해보자 말해주셨고 상승 추세 지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2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전해질 쪽 액체다 보니까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의 어떤 화재 진흥을 못하는 그런 이제 큰 단점을 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서 전해질을 대체하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 중에 있는데 최근 삼성 쪽에 시범 그 샘플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샘플을 보였었고요.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2호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 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 상장 이후에 42,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뭐 27,000원대 조정 마무리,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일단 완만한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늘까지 큰 강한 흐름이 보이기보다는 완만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물량 소화와 함께 이런 전고체 배터리들의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향후 본격적인 양산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차적으로 이 35,000원대를 좀 올라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뭐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3만 원 초중반대, 33,000원 언더권에서는 아직도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 점 염두를 해두시고 이 종목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네. 양극재 쪽의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음극재 쪽 관련된 소재 기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나노 신소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배터리 하면은 배터리 원가에서 양극재가 대략 한 40% 정도, 또 음극재가 한 20에서 22% 정도 원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좀 많이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양극재보다는 그래도 한 50% 정도 좀 작지 않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기술 개발의 그 이슈들이 IRA가 실시가 됨에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소재들, 원산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특히 이제 그 음극재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 흑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중국 공급량이 거의 90%를 점유함에 따라서 이걸 대체를 좀 시키는 그런 기술 방향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고밀도라고 하죠. 한 번 충전에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이런 배터리를 양산하기 위해서 흑연보다 무게가 가벼운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 테슬라도 이런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한 배터리를 개발해서 적용을 시키겠다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나노 신소재가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죠. 이쪽 관련된 기술과 도전체,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삼성 쪽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 기술과 양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수혜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상승 이후에 거의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 조정을 좀 준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예상치 부합한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음극재 쪽의 대표적인 종목이 대주전자재료나 또 나노신소재, 또 일부 아까 잠깐 앞서서 설명드렸던 제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나노신소재도 그런 관련된 성장 흐름들이 나옴과 동시에 주가 흐름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 지난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 주가가 10만 원대, 그리고 9만 원대에서 1차적으로 상승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주가 18만 원대까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2달 동안 상승한 이후에 한 달 반가량 조정을 줬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좀 마무리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화됨에 따르는 이런 성장 모멘텀이 이슈가 된다면 나노 신소재의 주가 흐름들도 다시금 반등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제시를 해보자면, 일단 충분히 요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4월 초 요 16만 원 올라섰다가 좀 내려왔었는데, 요 가격대 이상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 지지라인은 13만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요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 으로서 나노 신소재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추천주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알려졌고요. 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글로벌 탄소 섬유 시장의 1위 기업이죠. 거의 20년간 1위를 점유를 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 부분들은 이제 탄소 섬유 쪽입니다. 이쪽에 이제 방산이나 우주항공, 또 수소 천연가스 쪽의 저장 용기로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요는 증가되는데 생산 시설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때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팬데믹 때 크게 부각이 됐다가 하락도 굉장히 깊게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 모멘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최근 이제 47만 원대 그리고 이제 요 40만 원 초반대 횡보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장기간 조정을 받았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과거 우리가 이제 2021년도 85만 원을 찍고 40만 원 내려왔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충분히 1차적으로는 뭐 53만 원대 이상, 55만 원까지의 흐름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지지라인 마지노선은 한 40만 원가량 보시면 좋은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